네, 안녕하세요. 전석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건 OSC 신호를 이용해서 유니티 안에서 특정 애니메이션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요 문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지금 핸드폰에 이렇게 컨트롤러를 구성해놨고 누르면 열리고 닫히고 아래 건 토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씬에 있는 걸 전부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우선 조종할 문을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큐브를 이용해서 얼른 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도어, 스케일을 가로 1, 높이 1.8, 두께 0.1. 이 정도의 큐브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배치해서 볼 수 있게끔 해줄게요. 살짝 위에서 내려다보도록. 살짝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를 만들 거고 라이트도 하나 추가해 줄게요. 라이트 이렇게 하나 넣었습니다. 이제 이 문에 사용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탭을 열어주시고요. 애니메이션 탭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엔 윈도우, 애니메이션을 열어주시고요. 도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한 가지 더 할 게 있네요. 도어를 선택하고 create empty 이름을 도어 앵커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자식 오브젝트로 만들어졌는데 끌어당겨서 꺼낼게요. 그리고 F 가까이 가서 문의 회전축에 해당하는 위치에 옮겨줄게요. 그러니까 이쯤이겠죠? 그게 마이너스 0.5, 0 이렇게 보면 회전축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도어 앵커의 자식으로 넣어줄게요. 그럼 도어 앵커의 로테이션을 바꿔준다면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효과가 생기겠죠? 도어 앵커를 선택한 상태에서 Asset,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들고 이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앵커를 선택한 상태에서 Create, Open, 애니메이션, 도어, Open, 도어가 열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다. 빨간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이걸 살짝 클릭해서 0으로 만들어 주세요. 어차피 0이지만 처음에 살짝 변경을 했다가 0으로 해야지 제대로 됩니다. 여기 점이 기록이 됩니다. 1초로 옮겨서 얼마나 열릴까요? 한 마이너스 80도 정도면 열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빨간색 버튼을 다시 클릭해서 녹화를 중지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터를 설정해 볼게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만들게요. Create New Clip, 애니메이션, 도어, 아이들, 기본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set default state 여기다 배치해 주시고 Ctrl CV 해서 한 가지 더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것의 이름은 door close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1로 해줄게요. 트랜지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make transition, make transition, make transition. 파라미터 탭에 가서 bool 값을 하나 만들 거고요. open. 그래서 open이 true가 되면 열리고 false가 되면 닫히게끔 만들어 볼게요. 해서 exit time 꺼주시고 open이 true가 되면 열려라 꺼주시고 open이 false가 되면 닫혀라. 다시 open이 true가 되면 열려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장 한번 살펴볼까요? 플레이 애니메이터 탭에 가셔서 true가 되면 열려라. 문제가 있죠? 계속 반복되네요. 오픈에 루프 타임이 체크되어 있어서 그러네요. 다시 한번 오픈, 클로즈, 오픈 이런 식으로 이 오픈 값을 조정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애니메이터를 컨트롤 해줄 스크립트를 하나 써줄게요. create script door controller 열겠습니다. 창의 크기를 조금 조절해 줄게요. 도어를 컨트롤 해주는 친구인데 도어를 컨트롤 해주려면 아까 저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의 파라미터 값을 조정해야 되니까 우선 애니메이터를 하나 불러와야겠죠? 도어 애니메이터 그리고 이건 여기 에디터에서 지정해 줄게요. 그래서 public void open 도어를 오픈 해주는 일이 있을 것이고 public void close 해주는 일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void 현재 상태랑 반대 상태 열려 있으면 닫아주고 닫혀 있으면 열어주고 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public bool is open 이라는 값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string 파라미터 open은 아까 저희가 만들어줬던 이 파라미터의 이름을 넣어줄게요. open은 우선 오픈해달라 그러면 is open을 true로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에 도어 애니메이터의 setBool에서 파라미터 open의 값을 is open으로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is open을 true로 바꾼 다음에 이걸 전달해 줄 거니까 setBool에서 파라미터 open이 true로 전환되겠죠. 똑같은 원리로 아이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만들어 줄게요. is open을 false로 만들고 적용 여기서는 is open을
현재 상태와 반대로 만들고 적용.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create empty door controller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트랜스폼을 초기화해 주시고요. add component door controller. 어떤 도어 애니메이터를 컨트롤할 거냐? 도어 앵커에 들어있는 도어 애니메이터를 컨트롤할 거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신호를 줘 볼게요. 테스트로. UI에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버튼이 눌리면 도어 컨트롤러의 토글이라는 걸 발생시켜 봅시다. 누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애니메이터를 만들어 봤고요. 이 애니메이터를 OSC 신호와 연결시키는 일을 할게요. OSC 매니저에서 Serialize Field 도어 컨트롤러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OSC set address handler. 지금 혹시 윗줄이 신경 쓰이시는 분은 이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address handler 만약에 door라는 게 on receive door update door라는 신호를 받으면 on receive door update라는 함수를 실행시켜 주라 라고 지금 말했어요. 그럼 실제로 그 함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on receive door update OSC 메시지를 받을 거고요. 메시지. 그러면 이 업데이트 메시지에는 도어를 열 건지 닫을 건지 이 정보를 담을 거예요. 그래서 int is open은 메시지에 담긴 get int 이 메시지의 첫 번째 칸에 이게 열릴지 닫힐지 이 정보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는 0을 넣으면 첫 번째 있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0이면 닫힘, 1이면 열림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if is open이 0이면 도어 컨트롤러한테 close를 해주라 라고 말할 거고 else 만약에 0이 아니라 1이면 열어주라 라고 말할게요. 이제 받는 쪽은 다 설정했고요. 보내는 쪽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TouchOSC라는 어플을 이용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이전의 강의를 먼저 확인하시고 오면 됩니다.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이쪽에 남길 수 있으려나요? 여기에 버튼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가로, 세로는 300, 600. 버튼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이름을 도어라고 해줄게요. 타입은 토글 프레스. 미디 신호 지워주시고 여기 이 연결의 값을 호스트를 로컬 호스트로 해주세요. 다시 유니티로 돌아와서 OSC 매니저에 있는 이 OSC 컴포넌트에서 인포트를 몇으로 설정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서 샌드 포트를 여기 인포트와 같은 값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재생, 이것도 재생하고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오류가 하나 났는데요. 도어 컨트롤러가 여기 들어오지 않았네요. 도어 컨트롤러를 매니저에 여기에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열리고 닫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글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버튼 하나 누르면 열려 있으면 닫히고 닫혀 있으면 열리고 하게끔 만들어 보고 싶어요. 버튼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거는 토글 되는 게 아니라 모멘터리, 그러니까 짤깍짤깍, 짤깍짤깍 이렇게 하면 열리고 닫히고 그때그때 반대로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메시지를 바꿔볼게요. 이건 이름을 도어 토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볼 거고 여기 이 네임을 삭제하고 플러스 콘스턴트의 값을 도어 토글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럼 이걸 클릭할 때마다 도어 토글 X라는 메시지가 유니티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트리거 라이즈. 그럼 여기서 다시 이걸 추가해 줘야겠죠. 도어 토글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도어 토글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거예요. private void on receive 도어 토글 OSC 메시지 OSCM 메시지 그리고 이 경우에는 도어 컨트롤러에게 토글 해주라 라고 보내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짤깍짤깍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열린 상태라면 이걸 클릭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버튼의 활성 상태가 지금 유니티에서 이 문의 상태와 동기화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 기능을 넣어 볼게요. 지금까지는 OSC 이 어플에서 유니티로 상태를 넘겨주기만 했지만 이제 반대로 유니티에서 OSC로 신호를 보내볼게요. private void send door state 라는 함수를 하나 만듭시다.
이거는 OSC 메시지를 보낼 건데 보내기 위한 메시지를 하나 생성해 줍시다. 이 메시지의 주소는 우리가 도어라는 아까 정보를 받았던 그 주소로 이번엔 보낼 거다. 그리고 메시지의 값에 현재 도어의 상태를 집어넣어서 전달할 건데 만약에 도어 컨트롤러에 지금 열려있니를 물어보고 열려있다면 1.0 그게 아니라 is open이 닫혀 있다면 message.values.add 0.0f 이렇게 값을 넣어줄 거고 마지막으로 OSC야 send 이 메시지를 보내줘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토글이 된 이후에 send door state를 작동시켜서 이걸 메시지를 보내게끔 만들게요. 여기서 이 기능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기서 확인이 안 되죠? 이게 PC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걸로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핸드폰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여기 와이파이 모양, 서버, enable. 그리고 이 PC에 현재 활성화된 IP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네트워크 설정을 여셔서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 혹은 네트워크 열어주시면 이곳에서 본인의 IP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요 핸드폰에서 터치 OSC 어플을 여셔서 여기에도 같은 와이파이 모양이 있고요. 클라이언트 방금 전에 했던 그 IP 어드레스를 입력하시고 커넥트 하면 이렇게 뜰 겁니다. 즉 여기서 작업 중인 내용이 여기로 동기화되는 거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유니티에서 이 핸드폰으로 신호를 보내야겠죠. 그래서 OSC에서 out IP와 out 포트를 이 핸드폰에서 받을 그 포트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핸드폰에서 요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누르는 걸 핸드폰에서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OSC 탭으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에 리시브 포트를 9090으로 지금은 입력을 할게요. 어떤 숫자여도 괜찮지만 그 다음에 핸드폰에 와이파이 설정 있죠. 와이파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현재 인포메이션을 확인하면 그 중에서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란이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192.168.0.6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유니티에 있는 out IP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out 포트를 9090으로 적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커넥트 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재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열리고 닫힘 상태가 정상적으로 동기화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